네, 오늘은 네트워크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네트워크를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자바 네트워크 API와 같기 때문에요. 예, 그 같은 API여서 자바 API들에 대한 것들을 좀 첫 번째 살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네트워크에 좀 특성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네트워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트워크 API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습득해야 되는 거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자바 API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퍼미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스레드 사용에 대한 방법,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API가 정말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요. 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드로이드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API, 즉 자바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니까 네트워크 장치가 있잖아요. 그 장치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죠. 이 장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랜카드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런 랜카드를 이제 추상화해 놓은 그런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랜카드에는 어떤 정보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물리적 주소를 갖고 있죠.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맥 어드레스라고 해요. 예, 그래서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랜카드에 뭘 설정하죠? IP 주소라고 하는 걸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IP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획득을 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장치로부터 맥 어드레스라는 이제 IP 주소를 얻어온다고 했는데, 이제 통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IP 주소예요. IP 주소. 맥 어드레스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거니까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데이터를 받을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뭘 알아야 돼요? IP 주소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나는 IP 주소를 담고 있는 어떤 클래스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IP 주소를 담고 있는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inet address라고 합니다. inet address. IP 주소를 나타내는 체계에는요, 이제 사용되는 게 IPv4라고 하는 것과 IPv6라고 하는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IPv4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211. 네, 뭐 220.64.1 뭐 이렇게 돼 있는 주소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IPv4 체계에서의 IP 어드레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주소를 나타내는 게 이제 주소를 담는 게 뭐냐면 inet for address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v4를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v4는 굉장히 비효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뭐냐면 IPv6예요. IPv6. 많이 헷갈리는 게요. 여기 v4, v6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침 v4가 4바이트 주소 체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Pv6라고 하면 6바이트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버전을 나타내는 것 뿐이고요. IPv6는 12바이트의 주소를 갖는 주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IPv6라고 하는 주소를 담을 수 있는 inet 6 addres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건 이제 IP 주소를 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소켓의 주소도 갖고 있겠죠? 소켓도 주소를 갖고 있겠죠? 네. 소켓의 주소라는 게 어떤 걸까요? 소켓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여기 컴퓨터가 있고요. 이쪽 컴퓨터가 있어서요.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기능을 구현해놓은 걸 소켓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켓은 뭘 가져야 돼요?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까지 정보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 주소인, 컴퓨터 주소인 IP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냐 받는 프로그램의 주소인 포트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IP 주소와 포트 주소를 합친 주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켓에 할당된 주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고요. 이 소켓 어드레스에서 IP를 기반으로 한 주소를 inet 소켓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inet 소켓 어드레스를 얻어오면 그러면 IP 주소와 포트 주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는 앞에서 얘기 드렸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장치에 설정되어 있는 주소 정보, 뭐 IP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로 브로드캐스트 하려면 어떤 주소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지금까지는 자, 이쪽 컴퓨터로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주소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쪽 컴퓨터에는요,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것도 있고, C라는 것도 있고, D라는 것도 있고. 그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있어야겠죠.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URL 또는 URI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쉽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편지 있죠, 편지. 편지에 뭘 쓰죠? 주소라는 걸 쓰죠, 주소. 그 다음에 뭘 써요? 이름을 쓰죠, 이름을. 그죠? 그래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이렇게 주소를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주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UR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URN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URL하고 URN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URI라고 불러요. URL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지칭할 때 이 데이터는 URL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해주면 이거구나 라고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규격은 이렇게 RFC라고 하는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을 해놓은 규격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URL로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저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그냥 모든 데이터를 뭐 URL로 그냥 넣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표시를 할 거예요. 홍길동. 근데 홍길동이라는 정보를 갖다가 URL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걸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쓰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코드 값이 뭐 OX, 뭐 A0, 뭐 B0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거라고요. 코드 값으로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컴퓨터는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변환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뿐인 거죠.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갖다 내가 보낼 건데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봤더니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제어에 사용하는 신호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URL에 넣어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URL에 넣어서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경을. 이런 변경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뭐냐면 URL 인코더입니다. 또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로부터 다시 원상태의 값으로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게 뭐냐면 URL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URL 인코더, 디코더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URL에다가 특정한 데이터들을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영어 ABCD 이런 것들은 그냥 URL 써줍니다. 단 URL 못 쓰는 게 공백이라든지 꺽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URL에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코딩을 해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URL 클래스 로더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좀 재밌는 클래스예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컴파일이라는 거 해가지고 자르 파일로 묶어가지고 실행을 시키잖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PK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기능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바로 배포하는 앱에 모든 기능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서버에다가 그 기능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얘가 실행될 때 여기 있는 실행 파일을 읽어다가 내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기 있는 거로부터 읽어와서 클래스를 로딩해야 되는데요. 메모리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로딩이라는 얘기가
메모리 올려놔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러와서 메모리 로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에 있는 애를 불러와서 URL로 클래스를 불러와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URL 클래스 로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URL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방법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데이터를 교환해야겠죠? 이 데이터를 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좀 처리해 줘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데이터를 교환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밑단의 베이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소켓입니다. 소켓. 앞에서 소켓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서버단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서버 소켓이라고 그랬죠. 근데 소켓과 서버 소켓은요. 앞에서 얘기한 TCP라고 하는 걸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걸 하냐면 내가 1, 2, 3이라고 보냈으면요. 여기 만약에 3, 2, 1 이렇게 도착했으면 이걸 다시 어떻게 하냐면 1, 2, 3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내가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냈는데 얘가 1번 받고 3번 받았어. 2번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3번 드랍하고요. 2번 다시 보내줘 라고 요청하면 얘가 2번, 3번 보내주면 다시 2번, 3번에서 1, 2, 3을 갖다 제대로 이렇게 받게 이런 처리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는 거니까 필요하겠죠, 네트워크에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이럴까요? 네, 대표적으로 스트리밍으로 내가 어떤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보는 경우 있죠.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렉이 걸리겠죠. 못 봤던 거 다시 내놔. 받아와가지고 화면 보여주고 못 봤던 거 다시 내놔. 화면 보여주고 여기는 한참 이제 막 진행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느린 현상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처리 필요 없고 실시간으로 내가 보낸 거를 여기서 그냥 쭉 보여줘. 즉 1번 못 받고 2번 못 받고 3번 받았어요. 그러면 1번 화면 보여주고요. 3번 화면 그냥 보여주고요. 그 다음 2번은 받으면 드랍해버리고요. 그 다음 거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소켓을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데이터를 내가 라우팅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유니캐스트라는 것도 있고 브로드캐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멀티캐스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라우터가 있으면요. 라우터에다가 A도 등록을 하고요. B도 등록을 해요. 뭐라고? 나는 M이야 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라우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C가 라우터한테 야 M한테 데이터를 보내줘 라고 이렇게 쫙 보내요. 그럼 라우터가 어떻게 하냐면 얘들한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얘들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등록되어 있는 A하고 B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켓을 뭐라고 하냐면 멀티캐스트 소켓이라고 합니다. 멀티캐스트 소켓은 데이터그램 소켓을 상속받아가지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SSL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데이터를 갖다가 암호화해서 주고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암호화해서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소켓을 SSL 소켓, SSL 서버 소켓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으로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주고받는 데이터 패킷. 이제 패킷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내가 소켓을 가지고는 그냥 라이트를 하면 되는데요. 데이터그램에서는 받았을 때 추가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그 데이터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데이터그램 패킷입니다. 자, 내가 소켓이나 데이터그램 소켓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써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능을 조금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소켓 인풀 팩토리라든지 데이터그램 소켓 인풀 팩토리라는 거예요. 이제 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팩토리에서 뭘 리턴하냐면 여기는 소켓 인풀이라든지 데이터그램 소켓 인풀이라는 걸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소켓이나 데이터그램 소켓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팩토리로부터 맡은 소켓 인풀이나 데이터그램 소켓 인풀을 이용해서 소켓을 구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SSL 같은 경우에는 SS 소켓 팩토리 또는 서버 소켓 같은 경우 SSL 서버 소켓 팩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가장 로우 레벨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상단. TCP, IP 뭐 이렇게 가지고 주고받는데 아까 네트워크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릴 때요. 예. 하단에 물리 레이어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TCP, IP라는 게 있었죠. 예. TCP, IP라는 게 있었고요.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TCP, IP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는 소켓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데요. 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간에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클래스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는 URL 커넥션, HTTP URL 커넥션, HTTPS URL 커넥션 이런 클래스들입니다. URL 커넥션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URL을 갖고 있으면 서버 쪽에 어떤 데이터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데이터를 URL 커넥션을 가지고 요청, 그러면 응답. 그래서 이 데이터 내놔? 그 데이터 이거야. 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게 URL 커넥션이고요. 자,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리퀘스트 하고요, 리스판스 하는 이런 모델로 구현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프로토콜 중에서 HTTP를 사용하면 HTTP URL 커넥션이 되는 거고요. HTTPS를 사용하면 HTTP URL 커넥션이 되는 겁니다. 뭐 자르 파일에서 읽어올 때는 자르 URL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그냥 스트링이죠. 쭉 나열된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스트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파싱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해요. 이제 파싱이라는 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저 데이터가 특정한 오브젝트라고 하는 곳에 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이 오브젝트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날 데이터에서 스트링에서 오브젝트로 바꿀 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컨텐트 핸들러라고 합니다. 컨텐트 핸들러라고 부르고요. 이제 컨텐트 핸들러를 갖다가 내가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컨텐트 핸들러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TTP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HTTP라는 걸 주고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웹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그인이죠. 로그인. 이쪽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리소스에 접근하려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버가 야 로그인이 필요해 라고 보낼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로그인에 해당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다시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이런 로그인이 필요해 라고 딱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이 정보가 로그인에 해당하는 정보야 라고 보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어센티케이터, 그 다음에 패스워드 어센티케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쓸 거예요. 근데 자, 클라이언트 1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2가 있고요. 자, 얘들이 이쪽 서버에 가서 항상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근데 이 서버가 마침 해외에 있어요. 해외. 그러면 이 망을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이 서버하고 가기 전에 게이트웨이라는 걸 하나 둬요.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프락시라는 걸 하나 둡니다. 프락시. 이렇게 프락시라는 걸 두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데이터 좀 내놔. 그럼 프락시가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보고요.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서버까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얻어와요. 그리고 넘겨줍니다. 이제 얘가 또 요청을 하면 먼저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야 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바로 넘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요 프락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효율성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프락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프락시를 설정하는 게 이제 프락시라든지 프락시 셀렉터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고받을 때요.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했어요. 근데 이 로그인을 했으면 다음에 내가 또 요청을 할 때 로그인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로그인 하고요. 다 썼으니까 네트워크를 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얘가 처리해야 되는 애가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도 접속 연결하고 얘랑도 접속 연결하고 얘랑도 접속 연결하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놓으면 감당을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요청하면 응답 주고 네트워크 끊고 요청하면 응답 주고 끊고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를 하는데요. 유지할 수 없으면 이렇게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는 로그인 했었어요. 그럼 다음에 자기가 로그인한 애야 라고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 난 로그인 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겠죠. 얘가 준 어떤 정보를 전달해서 그걸 다시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보를 전달해 준 걸 보내고 그 정보를 받아서 다시 올려주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쿠키라고 합니다. 쿠키. 그래서 이제 쿠키를 처리하기 위한 쿠키 핸들러, 그 다음에 쿠키 매니저, 그 다음에 쿠키 스토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쿠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API 9부터 제공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갖다 내가 요청을 할 때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악 순위를 받는 거예요. 순위. 음악 순위는 하루에 한 번만 업데이트 될 거잖아요. 뭐 매시간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업데이트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한번 딱 가져왔어요. 서버 가서 음악 순위 좀 내놔 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내가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요청했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시 데이터를 똑같이 순위를 다 받아와요. 이게 뭐 1등부터 100등까지라고 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크겠죠. 그럼 1등부터 100등까지의 데이터를 계속 받아온다고 하면 이 네트워크 낭비될 겁니다. 그럼 앱도 이 데이터 계속 받아오니까 성능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에 캐시라는 걸 해놔요. 캐시라는 걸. 그럼 이제 얘가 딱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정보 야 아까 내가 줬잖아 하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 갖고 있는데 네가 언제 준 데이터 갖고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 데이터 그냥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장해놨던 데이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캐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캐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캐시 리퀘스트, 캐시 리스판스, 그 다음에 리스판스 캐시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파일 업로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파일 확장자로부터 컨텐트 타입을 읽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파일 네임 맵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안 관련한 통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SSL 컨텍스트, SSL 세션, 그 다음에 세션 컨텍스트, 뭐 그 다음에 키 매니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드로이드는 내가 특정한 물리적 장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정의해야 되죠? 퍼미션이라는 걸 해줘야 되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가 뭐 물리적인 장치긴 한데 뭐 폰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냥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네트워크 쓰게 되면 3G 같은 경우 요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사용자에게 노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퍼미션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 퍼미션 이름이 뭐냐면 android.permission.internet이라고 하는 퍼미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 안드로이드 네트워크를 쓸 때요. 중요한 게 메인 스레드에서는 네트워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옛날 버전 2.3 버전이라든지 2.2 버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4.0부터는요. 메인 스레드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요. 네트워크 온 메인 스레드 익셉션이라고 하는 익셉션을 발생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면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별도의 스레드 만들었을 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그렇게 만든 스레드에서 화면을 갱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써야 돼요? 핸들러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UI 스레드에서 화면 업데이트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메인 스레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요. 소켓을 갖다가 내가 생성할 때 소켓 생성하면 이제 룩업이라는 거 하죠. 호스트 룩업. 호스트 룩업을 할 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서버와 커넥션, 소켓이 커넥션 할 때 이때 체크가 되고요. 그냥 데이터를 읽을 때, 데이터를 쓸 때, 그 다음에 소켓을 클로즈 할 때, 즉 데이터 소켓 오픈, 그 다음에 커넥트, 리드, 라이트, 클로즈 시에
다 메인 스레드인지 아닌지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 소켓 같은 경우에는 accept를 호출했을 때 accept를 호출하면 데이터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뭐 그것이 accept가 호출되면 그때도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에서는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하시면 안 됩니다. 스레드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new 스레드 해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스레드 풀 이용해가지고 스레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스레드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UI 스레드에게 UI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핸들러를 보내셔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간단한 네트워크 요청 같은 경우 어싱크 태스크 이용해서요, doing 백그라운드에서는 데이터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on post execute에서는 UI 업데이트 처리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간단한 예제인데요. 보시면 이제 내가 UI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핸들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요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스레드를 생성을 했죠. 스레드 만들었으면 스타트 해야지 실행이 될 거고요. 스레드 안에 run 안에서 자, 여기 소켓을 이렇게 생성했어요. 메인 스레드에서 하면 안 되죠. 체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소켓 커넥트 해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아웃풋 내가 라이트 하기 위한 애를 얻어왔어요. 그럼 이때도 이 데이터 라이트 할 때 이때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올 때는 상관없어요. 아웃풋 스트림 얻어오는 거는 메인 스레드인지 아닌지 체크 안 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라이트 할 때는 체크를 해요. 자, 똑같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을 얻어왔는데 인풋 스트림이 상관없는데요. 리드 할 때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 다시 읽었는데 화면을 갱신할 거예요. 화면을 갱신하려니까 그냥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핸들러를 이용해가지고 메시지를 UI 스레드에 보내서 UI 스레드가 화면 업데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켓 클로즈 얘도 역시 메인 스레드 처리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스레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요, 그냥 뭐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이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버그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용 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뭐 이제 HTTP URL 커넥션 같은 경우에 커넥션 풀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 사용할 때 이전 커넥션 남아있던 데이터가 읽히는 뭐 이런 버그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의 이름이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이제 그 소문자만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문자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서 내가 이제 케이스, 로어 케이스로 바꿔가지고 처리한다든지, 아니 어퍼 케이스로 바꿔서 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그 대소문자 변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관련해서 이제 인증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인증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L 인증 시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HTTP 그 S로 해서 포스 요청을 보낼 때 첫 번째 굉장히 느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에 지집하고 헤드 메소드라고 하는 걸 같이 쓰게 되면 익셉션이 발생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스레드 사용을 해가지고 하면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정한 처리들을 해줄 필요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스레드 사용하는 게 스레드 무조건 앞에서 본 것처럼 뉴 스레드 해가지고 스레드를 만들어 썼어요. 그러면 스레드가 100개, 200개 막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앱의 효율성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써야 돼요? 스레드 쓸 때는 스레드 풀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를 하기 위해서는 핸들러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고요. 어싱크 태스크를 사용해가지고 하면 좀 편하죠. 근데 어싱크 태스크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싱크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2.3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어싱크 태스크 만들어가지고 실행하면요, 할 때마다 별도 스레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내부적으로 스레드 풀을 쓰는데요. 내부적으로 쓰는 스레드 풀이 코어가 5개고, 그 다음에 뭐 만들 수 있는 스레드 개수는 128개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요. 근데 API 14부터는요, 시리얼 익스큐터라고 해서 오직 내부적으로 스레드를 한 개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한 개 가지고 처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청하면 요거 하나 처리될 때까지 그 다음 건 처리 안 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가 끝나면 처리되고 처리가 끝나면 처리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작들이 버전마다 좀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요, API 8까지는 자바
클래스들, 앞에 설명드린 자바 클래스들이 좀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아파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PI 구부터는 HTTP URL 커넥션이라는 걸 주로 씁니다. 근데 아파치 라이브러리가 5.1에서 이제 디프리케이트해서 못 쓰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되게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네트워크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랩핑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픈소스 쓰는 거는 뒤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 클래스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자바 API랑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퍼미션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즈 퍼미션으로 인터넷 퍼미션을 정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인터넷 퍼미션이 정의 안 되면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퍼미션 반드시 정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스레드. 안드로이드 스레드 네트워크를 쓸 때는 스레드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되죠. 별도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네트워크 API를 호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 스레드 만들었으니까 화면 업데이트 할 때는 핸들러를 이용해서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 API와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